안녕하세요. 바이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박혜정입니다. 오늘은 말센스와 말그릇을 키우는 방법, 말도 스펙이다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혹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을까요? 크게 언어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머리로 말하는 사람, 가슴으로 말하는 사람,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 첫 번째, 머리로 말하는 유형은요, 경험은 적고 교육은 많이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요. 보통은 이론적으로만 말하는 스타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공감대가 전혀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 일반 통행. 누가 많이 그러냐? 특히 남자들이 잘 그럽니다.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만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는 사람을 붙들고 1시간 내내 이야기하는 경우, 일반 통행이겠죠. 또 하나, 불통. 아주 절단시키고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아.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런 말도 들을 때가 있고요. 칭찬을 해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영혼이 없는 것 같아. 매번 칭찬이 같습니다. 안부 인사가 매번 똑같아요. 하는 일은 잘 되세요? 조금 지나면 하는 일은 잘 되세요?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조금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거, 듣기 연습하는 거, 이거를 경청이라고 합니다. 이 청자가 참 재밌던데요. 귀 밑에 임금왕자가 써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임금의 귀로 들어라. 저는 임금의 귀처럼 들으면 경청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듣기 연습을 조금 많이 해야겠다. 두 번째는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 내일과 무관한 사람에게도 알아듣게 말하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37개월짜리 딸이 있는데요. 이 37개월짜리 딸한테 고인슐린 저항성, 이런 고인슐린 혈증,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그 뜻을 제가 쉽게 이야기하는 거. 네 혈관에 음식을 너무 자주 먹으면 포도당이 꽉 찼어. 그래서 물엿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올리고당이라고 하죠. 그럼 애들이 끈적끈적한 게 내 혈관에 흘러다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알아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과 무관한 사람도 알아듣게 쉽게 표현하는 거, 이론적인 게 아니고요. 경험을 통해서, 실물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형. 두 번째는 가슴으로 말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리액션이라고 하죠. 호응도가 좋아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형들이 있죠. 그래서 호응도가 아주 높은 사람.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이 호응도가 잘 안 됩니다.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경험과 지식을 동시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박미주 대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392로 무슨 말이냐? 3시간 잠을 자고 3시간 공부를 하고 9명의 쇼도 플랜을 한 다음에 15시간 일을 하더라. 지식을 하루에 3시간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9명 이상을 만나요. 15시간 일을 하는데 말이 안 나오면 이상하겠죠.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더라. 이분들은 또 뭘 잘하냐면 진심으로 언어를 말하는 표현력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요. 격려하는 표현도 남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 파트너 중에 유튜브를 굉장히 잘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못해요. 저를 못해서 부탁을 할 때는 너무 잘한다, 감사하다, 사장님이 우리 그룹에서 보배입니다 라고 진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렇게 노력을 해서 만들 수가 없거든요. 유대관계 굉장히 좋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주변 사람들하고 소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말 못하다가 나이 들어서 말 잘하고, 저도 이제 사람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사람들은, 제가요 성격이 바뀌어서 어릴 때 아무 집에 가서도 밥 못 먹다가 정말 잘 먹어요. 지금은 친구를 잘 사귀어요. 이런 멘트 많이 쓸 거예요. 이 멘트를 뭐라 그러냐, 절대 신공, 사회적 능력이 생겼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 중에 한 분이죠. 좋은 말은 아끼지 말자. 우리가 이제 좋은 언어는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잘 될까요? 이분들이 가장 잘 되는 거, 좋은 말을 아낌없이 쓴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돈 들이지 않고 내 편을 만드는 건 좋은 언어를 쓰는 거래요. 그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뇌는 주어를 인식 못한대요. 그래서 남한테 칭찬하는 것도 나한테 칭찬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을 아끼지 말자. 일명 제가 골 때리는 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유형. 이분들은 뇌를 걸치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스폰서님, 저분은 뇌를 안 걸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명 폭탄이에요. 혹시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 미팅 한번 해보셨어요? 미팅 나가면 다 이쁜데 그중에
가장 못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나 오늘 미팅에 관심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갑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폭탄 제거반. 그래서 이런 폭탄은 내시면 안 되겠죠. 이분들은 상처받는 말인 줄 모르고 엄청나게 그냥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적을 만드는 언어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듣고 한 템포 쉬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죠. 그래도 입을 꼭 다물고 또 듣고 한 템포 쉬고. 이분들은 경청하라 그래도 몸이 근질거려서 경청 못합니다. 그래서 쉬는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를 나왔을 때 어떤 형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전 반응이 나왔을 때 호전 반응 알고 있어요. 그런 반응이 있는데 어떻게 먹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있어요. 논리정연하게. 이분들이 머리로 말하는 유형 중에 가장 많죠. 그리고 후속했을 때 전화했을 때 내가 알아서 먹겠다. 유튜브 들어보고 책 들어보니까 내가 알겠더라. 이렇게 단절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자, 가슴으로 말하는 형들은 특징이 혈색이 좋아졌어요. 진짜 호전 반응 나오네요. 덕분에 이렇게 좋은 제품 먹어서 너무 좋아요. 피곤하지 않고요. 몸이 너무 가볍다. 표현이 누가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이 일을 좀 잘하고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죠. 입으로 말하는 소리, 그 말하는 유형들은요. 말대로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못 먹겠다. 가져가라. 반품해라.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면 특히 어떤 말을 써야 되냐면 반박하는 언어로 바꿔보셔야 돼요. 그냥 액면 그대로 듣지 마시고 특히 입으로 말하는 형들을 만났을 때 예를 들면 비싸요 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럼 예전에 저 같으면 뭐라고 했냐면 코스트코나 큰 A사나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줘요. 가격대를.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김주아가 말하는 것처럼 저렴하진 않아요. 그리고 먹어본 사람들은 당뇨약을 끊었고 혈압이 낮아져서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외우면 됩니다. 좋은 언어는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라고 반박하는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할 때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누가 좋다 카더라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말이에요. 제가 살을 뺐거든요. 이 말은 별로 공신력이 없어요. 근데 제 주변에 제가 제품을 먹여서 거의 대부분은 살을 빼더라고요. 귀에 잘 들려옵니까? 안 옵니까? 이렇게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안 먹겠다는 말이죠. 안 듣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박하는 언어는 연습을 조금 하셔서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비언어적인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선 처리. 누가 봐도 째려보는지 알아요? 몰라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조금 좀 처져서 그러는데 눈이 좀 큰 편입니다. 특히 우리 남편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만 째려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양옆면이 보이고 밑에까지 보이거든요. 삼면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뜨면 무섭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광기 있는 연기자들의 표현이 사면이 다 보이는데 하얀 창이. 미친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표현은 좋은 게 아닙니다. 얼굴 표정만 봐도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졸린지, 지루한지 보이죠? 이 시선 처리나 얼굴 표정은 비언어에서 우리가 가장 멘트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런 캐치 능력이 있어야겠죠. 근데 신체 언어, 제가 좋다라고 할 때 우리 아이가 하는 소리가 엄청 좋아요. 지금 좋은 거잖아요. 신체 언어, 손동작 이런 것도 언어의 종류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겠죠. 요즘 들어서 카톡 언어, 이제 예를 들어 저희가 질문을 합니다. 나는 카톡으로 잘 전달을 한다. 전화하는 것보다 카톡이 편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나이가 어린 거예요. 내가 나이가 젊다 그러면 전화하긴 두려운데 카톡은 너무 편해요. 그래서 그런 언어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카톡도 예의가 있더라. 언어랑 똑같습니다. 자, 읽었는데 아무 멘트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읽고 씹었다 그래서 일씹이라고요. 욕 아닙니다. 아니면 안 읽고 씹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언어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매너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 공유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오픈 채팅방에 많으면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줌 공지방에 예를 들어서 누구 축하합니다. 강의 잘 들었어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잘 표현하는 거. 그리고 상처가 되는 말은 되도록이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또 이것도 한번 할게요. 남녀가 만나다가 이제 그만 만나고 싶어요. 근데 이별 통지를 카톡으로 남겨요. 내가 이제 그동안 네가 이러이런 면 때문에 도저히 너를 못 만나겠다. 언어로 할 때는 그냥 맴 돌지만 카톡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말은, 상처가 되는 말은 카톡이나 문자로 남기지 않는다. 요즘 이제 제품방에서 가장 문제되는 거, 또 하나 다이어트 방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소리입니다. 깨똑 깨똑 이런 소리.
이런 거는 무음 처리를 해야겠죠. 만약에 나이가 드신 분이 계신다. 그럼 무음 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알려주시고, 너무 새벽이나 밤늦게 카톡을 보내는 것도 사실은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 전화를 9시 넘으면 그 집에 전화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카톡은 그냥 누가 안 본다고, 소리를 못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교류를 하시는데 이것도 조심하실 거. 그리고 종교나 정치 이야기는 카톡방에서 안 하는 게 좋겠죠. 자기네 색깔을 내서 좋긴 하겠죠. 근데 믿는 사람 믿겠지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끔 카톡방에 폭탄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올려요. 나이 드신 분 알죠? 좋은 음악 나오면 계속 보내주는 거. 그래서 적어도 이 방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방인지는 초대를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초대를 하니까 내가 이게 이 방이 어떤 방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하는 과가 있더라. 언어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 보면 와 말투가 되게 멋있어. 아 되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뭘로 표현해요? 옷차림으로 표현할 것 같은데 말만 하면 깨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언어에도 인격 다음에 품격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덧는이가 거북한 말을 하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언어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언어폭력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분이 계십니다. 자, 우리가 미팅 다음에 미팅 후를 애프터 미팅이라고 하죠. 애프터 미팅에 우리 목표를 이야기를 해요. 이번 달 목표 PD입니다. 스폰서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이 PD 가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어요. 좋은 말 아니죠. 그래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1년쯤 들으니까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싸웠어요. 이제 센터에서. 싸우고 난리가 난 걸 제가 몇 달 뒤에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네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늘 술 먹고 우리가 이제 이걸 개구신이라고 하던데 개귀신, 개구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이 늘 그러는 건 그 사람이 정상적인 거죠. 그 사람은 늘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날 멀쩡한 사람이 그 사람하고 싸우면 우리는 그 정신 나간 사람이 2명이라고 생각할까요? 늘 그랬던 사람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이상한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은 1명이면 되지 2명이면 안 되겠죠.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언어도 물듭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 그 그룹이 누군지 다 표가 나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술은 처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하게도. 간에서만 일을 해요. 다른 장기에서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술은 처먹는다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할아버지들이 술 처먹느라고 집에를 안 가네? 제가 깜놀했어요. 제가 습관적으로 술은 처먹는다라고 아이들한테도 가르친 거죠. 언어는 물듭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도 해야지 나쁜 말은 금방 배우더라. 그래서 외국 아이들이 아시죠? 욕부터 배우는 거. 그리고 소리는 함부로 지르시면 안 돼요. 소리 질러서 혹시 기분 좋은 사람 있으세요? 저는 목소리 큰 남편하고 사는데요. 화내지 않아도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뭐라고 하냐면 조금 작게, 조금 낮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분이 나빠도 절대로 타인에게 소리는 지르지 않는 겁니다. 공산당 언어 쓰시는 분 있죠. 너 나 아니면 성공 못 시켜. 너 나 아니면 안 돼. 너는 할 수 없는 인간이야. 쟤는요 나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 위주로만 가는 공산당적인 언어 조심하셔야겠죠. 이분들은 김정은하고 개를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IQ나 성격은 20살 이후에는 절대 안 바뀐대요. 특히 IQ는 5세 이후에 안 바뀐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생활 환경에서 언어도 바꿀 수 있고 행동도 조금은 바꿀 수 있더라.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좋은 칭찬도 한두 번이죠. 예를 들면 예쁜 사람한테 예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했던 말, 일주일 전에도 했던 말, 한 달 전에도 했던 말인지는 본인이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하지 않는 피드백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적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 그럴 수 있고 예를 들면 돈 때문에 힘들 수 있는 사람한테 기운 내야지. 기운 내고 싶죠. 기운 내고 싶어요. 기운 내야지. 이런 거. 또 하나 애들 생각해서 네가 강해져야지. 방법을 모르는데 이거는 언어적으로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특히 우울증 환자한테 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어. 이게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기분 너무 잘 알아. 어떻게 알아요? 안 걸려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합니다. 혹시 자연분만 하시는 분이 제왕절개한 사람 기분을 알까요? 제왕절개로 아기 낳는 사람은 자연분만한 사람 기분을 절대 모릅니다. 왜요?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함부로 네 기분 잘 알아. 네 감정은 네가 다스려야지. 내가 지금 감정을 못 다루어서 너무 힘든데 이런 말은 함부로 하지 않는다. 지적질도 가끔 이렇게 있죠. 사람 얼굴은 공산주의적으로 생긴 사람이 있어요. 눈 동그랗고 이쁘고 코 어떡하고 입술 도톰하고 우리가 일명 미인을 이야기하죠. 근데 자유민주적으로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눈 작고 코 납작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아이들이 저렇게 말한대요. 네 얼굴 싫어하냐? 엄마가 그렇냐? 이렇게 패드립을 한다라는 거죠. 저도 초등학교 때 우리 아들이 질질 짜길래 왜 그러냐니까 친구들이 패드립을 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가족 욕하는 거. 나한테 욕하는 건 괜찮지만 가족 욕할 때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박수 치면서 막 비하하는 행동들이 있죠. 아이들이 잘하죠. 근데 어른들이 잘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지 않는다. 제가 어느 날 쇼츠를 보다가 요새 유튜브에 1분짜리 쇼츠라는 게 있더라고요. 뒷담화에 대해서 이분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되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되게 달라 보였어요. 지금까지는 19금을 조금 잘하는 코미디언, 개그맨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누가 내 욕을 하면 내 욕을 전달하는 사람하고도 인연을 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굳이 나쁜 말을 들었을 때도 옮기지 않는 게 좋은 말이죠.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은 옮기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어 비하. 이거는 이제 사업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강의 도중이나 일을 하면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어떤 거냐고 물었더니 반말하는 거. 나이와 상관없이 먹어봐 저거 그래 강의 중에 알아 몰라 이렇게 말하는 말은 너무 듣기 싫더라. 그리고 또 하나 이름만 부르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 이름만 부르는 건 좋아하지 않거든요. 회장 사장님 아니면 박 사장님 이렇게. 사실은 이게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회장 사장님, 박 사장님 좋은 말 아닙니다. 좋은 말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인이 조선인 우리한테 강센, 박센 좋은 말 아닌데 계속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 아니면 회장 대표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누구누구 사장 좋은 말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님자를 깍듯하게 붙여주는 게 좋고요. 일명 하이바부대라는 말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처음에 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아줌마들이 보면 저렇게 보면 세 명이 파마를 비슷하게 했잖아요. 약 헬멧 쓴 것처럼. 이런 사람을 하이바부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줌마들 입장에서 저도 아줌마지만 기분 좋은 멘트는 아니더라고요. 오래 가라고 한국인 전형적인 파마 있잖아요. 아줌마 스타일. 오래 가라고. 근데 저기다가 하이바부대라고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리고 제품 먹을 때 쓸어 먹어, 때려 먹어. 처음 만약에 강의 듣는 사람이 있으면 뭘 쓸어 먹고 뭘 때려 먹는 거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때려 먹게는 우리 파트너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때려 먹는다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직업을 이야기할 때 네가 택배기사냐, 제품을 갖다 주는 행위를 택배기사냐라고 비하를 할 때 진짜 만약에 택배기사가 있으시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냐, 소비자 관리를 너무 아픈 사람 잘 관리하는 걸 요양보호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유니시티 제품 안 먹으면 뒤처졌다. 시대에 뒤처졌다. 모를 수 있잖아요. 알리면 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겠죠. 그리고 뇌가 없냐, 문외하냐. 의외로 이런 멘트 되게 듣기 싫다. 언어의 온도도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차갑고 냉정한 말인지, 따뜻한 말인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차가운 언어에는 말꼬리를 좀 내려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그랬어 안 그랬어? 이렇게 따지는 언어보다 그랬어? 안 그랬어? 이렇게 묻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따뜻하게 언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오른쪽 원숭이 보면 온천에서 얼마나 따뜻하고 느긋하게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이렇게 표현하려고 연습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언어를 쓰고 있을까요? 이것도 설문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파트너한테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뭘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알아서 하겠습니다. 말은 깍듯한데요. 내면에는 신경 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멘트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 그게 아니고요. 가르치려고 드네. 그게 아니고 따지는 듯한 언어. 그리고 도움이 안 된다.
아니면 누구가 강의를 들었는데 저 강의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스폰서한테 파트너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줘라 제품, 시간, 자료 뭐든지 줘라 하는 거 너무 듣기 싫다. 이런 말 굉장히 많고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친구하고 차 마실 시간이 있는데 강의 들을 시간은 없다라고 핑계대는 거. 그리고 스폰서한테 지적질을 하더라는 거죠. 외모 지적질, 아니면 옷 지적질, 아니면 반말하는 거. 야, 어이, 해라. 말투가 기분 나쁘다. 말이 너무 길어서 핵심이 없다. 혹시 나는 이런 말을 파트너로서 하지 않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트너한테 듣고 싶은 말은 알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멘트일까요? 스폰서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스폰서님 믿고 하겠습니다. 신나요? 재밌어요? 제일 듣기 좋은 말. 오늘 창업했어요. 창업시켰어요. 이런 멘트 도움이 되겠죠. 복제할게요. 저도 이제 가장 듣기 좋은 말은 복제할게요. 아니면 후원해 주세요. 이런 말 되게 듣기 좋더라고요. 스폰서한테 듣기 싫은 말은 스폰서인데 이제는 거의 입으로 말하는 스타일이 있죠.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생각은 안 하는데 경험이 없을 수도 있고요. 짧을 수도 있고요. 노력해 봤는데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좋은 멘트 아니죠. 그리고 내려놔. 사람을 이렇게 소개시켜 줄 때마다 그 사람 아니야. 칼질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거 내려놔. 내려놓으면 명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뭘 샀을 때 자랑질하는 거.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죠. 오늘 나 명품 백 샀다. 아이들이나 그런 자랑을 하는 거지 성인이 돼서는 별로 안 해본 것 같은데 이것도 되게 듣기 싫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폰서한테 듣고 싶지 않은 말 중에 노력 안 하네요. 사장님한테 이제 기대 안 해요. 그리고 조금 하지 말고요. 오지도 마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죠. 아니면 그렇게 싫으면 반품하세요. 이런 멘트 굉장히 안 좋은 멘트겠죠. 듣고 싶은 말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잘하고 있다. 당신은 리드의 자질이 있습니다. 이런 말 누가 들어도 기분 좋죠. 앞으로 훌륭한 PD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믿습니다. 발전하셨네요. 처음부터 싹이 사장님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좋을 겁니다. 저도 이제 어린이집을 아이를 보내는데 선생님이 아기가 영리한 것 같아요. 말이 조금 빠릅니다. 되게 순발력이 있어요. 우리 반 반장이에요. 그런 말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기분 좋은 말을 파트너가 됐든 스폰서가 됐든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스피치입니다. 스피치는 왜 중요할까요? 내가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것을 짧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준비하지 않으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명스피치는 한마디로 기억된다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스폰서님한테 물었어요. 스피치는 뭘까요? 그랬더니 이 멘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박미주 스폰서님이 가장 잘 쓰는 단어 중에 기본이 명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글로벌 GRIC에서 스피치한 내용이었는데요. 리더는 스피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팀이 모이기도 하고 팀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건강한 메시지를 주셔야 되고 비전 있는 메시지를 주셔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팀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말을 뱉었으면 말처럼 행동이 함께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 멘트를 100번 이상 듣고 진짜 많이 따라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언어가 들리더라고요. 어디에 강약을 주고 있는지, 어디를 느리게 하는지. 기본이 명품이다라는 말은 기본을 충실히 해라라는 말이 되겠죠. 정말 좋은 스피치가 있으면 적어서 한번 따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동적인 한 장면을 준비할 것. 최근에 배우 김혜자님 걸 봤는데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진짜 본인이 너무 떨려서 종이에 적어 오신 내용이 있었는데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배우들의 표정을 보면 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철저하게 연습하고 준비할 것. 우리가 이제 준비 안 되신 분들은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말만 해요. 그래서 계속 인사말만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아니라 1분 스피치는 대본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대본을 한번 써보시고 우리 바이오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박혜정입니다. 이렇게 대본이 있습니다. 전현직 중에 가장 좋았던 거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전직에 무슨 일을 했는지 직업이 10개면 10개 다 나열하니라고 1분을 보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고요. 길게 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의 1시간에 얼마예요? 라고 질문했더니 3천만 원. 그럼 2시간은요? 1,500만 원. 그럼 4시간은요? 이제 가격이 계속 내립니다. 그래서 왜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격이 그렇게 낮아집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짧게 하는 게 어렵거든요. 짧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본을 준비 한번 해보시고 거기서부터 불필요한 건 잘라 나가시면 돼요. 저도 이제 GLIC에 갔을 때는 대본을 쓰고 한 페이지를 3줄, 4줄로 요점 정리를 합니다.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겠고 상황에 맞게 하는 거. 늘 1분 스피치를 하라 그랬더니 제품 좋았던 거, 감동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스피치의 신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첫 등장을 보시면 저도 이제 볼 때마다 놀라는데요. 굉장히 강렬해요. 단순하게 강렬하되 진실될 것.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번역본인데 따라 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이곳은 흑인의 미국도, 백인의 미국도, 라틴계의 미국도, 아시아계의 미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미 합중국이 있을 뿐입니다. 이걸 직접 들으면 우와, 그냥 첫해 시작부터 도입부터 깜짝 놀랄 정도로 스피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스피치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롤 모델이 계실 겁니다. 대본 준비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패션도 스피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옷차림을 보시면 그냥 노래하는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분들이 BTS인데요.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옷차림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우리가 이제 스피치를 할 때는 상황에 맞게 큰 무대에서 우리가 드레스를 입고 스피치가 할 때가 있을 거고 아니면 단상에서 강의할 때 옷차림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난 오늘 처음 갔는데 홈미팅에서 그냥 편안하게 갔던 옷차림도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옷차림이 가장 좋았던지 남들을 보면 깨우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 자세는 스피치에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마지막으로 고수는 소리 없이 강하지만 하수는 소란스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어는 크다고 잘하는 거 아니고요. 목소리가 작다고 못하는 건 아니지만 목소리가 조금 크신 분은 강약을 조금 조절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너는 초입부는 괜찮은데 갈수록 말이 이렇게 꼬인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에 말할 때 약간의 힘을 주면서 이야기하는 걸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조금 편안하게 들릴 수 있는 건 연습을 많이 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고수이기 때문에 소리 없이 강해지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